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3월의 마지막 남은 공모주 G2파워. 웬만하면 수요 예측 결과가 조금 괜찮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생기기는 하는데 오늘 같이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딱히 끌리는 부분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주로서의 확실한 장점이 하나는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 부분이라도 조금 기대를 걸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볼게요. G2파워는 산업설비 진단 솔루션 업체입니다. CMD라는 상태 감시 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배 전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제조하고 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여기서 CMD는 산업 설비들의 누전, 부분 방전, 가스 누출 등의 상태를 감시하고 진단하는 디지털 기술을 통칭합니다. 이런 감시, 진단 기술을 수배 전반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접목을 시킨다는 뜻인데요. 수배 전반이라는 단어가 또 약간 생소하죠. 발전소에서 고압으로 생산된 전력은요, 송전의 효율을 위해서 송전선을 통해 고압으로 송전이 돼야 되고요. 변전소에서는 공장, 빌딩, 가정 등등 수요초에 맞게 저압으로 변환을 해서 전송을 해야 합니다. 이때 고압의 전력을 저압의 전력으로 변환하고 각 사용처로 전기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장비들, 요걸 바로 수배전반이라고 합니다. 배전반 내에는 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부스바 등등 다양한 장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부분 방전 신호를 검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와 데이터를 활용해서 부분 방전을 감시하고 진단하는 부분 방전 감시 진단 장치,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내장된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다 접목을 시켜서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바로 G2파워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태양광 발전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모듈, 접속반, 인버터 등등의 구성품들이 있는데 여기에 온도 센서나 과열 탐지 센서, 그리고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서 화재도 감시하고요. 발전 용량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 밖에 인버터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관련한 제품들도 있기는 한데 현재 보시면 수배 전반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매출 비중이 거의 90%에 달하기 때문에요. 저는 두 가지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수배 전반 시장 점유율부터 한번 보시면 주요 매출처가 중앙정부, 지자체 등등 공공기관이에요. 이렇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을 관급시장이라고 하고요. 이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해서 쭉 순위가 계속해서 올라갔네요. 근데 보시면요, 점유율이 1위기는 한데 7% 정도밖에 안 돼요. 2위와 3위, 4위, 5위의 점유율도 5%, 4%, 3% 정도면 사실상 그냥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점유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안 나요. 자, 수배 전반 시장은요,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현재 약 500여 개의 업체가 경쟁 중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정부의 인증 제도에 따른 인증을 받은 소수 업체들은 수의계약을 통해 관급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의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정해져 있는 계약을 뜻해요. 경쟁 입찰이 아니라. 네, G2파워는 정부의 인증을 받아서 이 관급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표를 보시면 수의계약 비율이 99.85%, 거의 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앞에서 보셨듯이요, 점유율이 독점적으로 높고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관급시장의 특징이기도 하죠. 정부는 여러 중소업체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싶어 하니까. 네, 아무튼 정부 인증 제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해당 인증을 확보한 기업들에게 공공조달 시에 의무 구매, 수의계약, 이런 각종 혜택들이 부여됩니다. G2파워는 성능 인증 5건, 신제품 인증 1건, 신기술 인증 1건, 조달 우수 제품 3건, 혁신 제품 인증 1건, 이렇게 다양한 인증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관급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유효기간 갱신이 계속 잘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쪽의 점유율을 한번 보시죠. 21년 3분기 기준으로 관급시장 점유율 9위예요. 어찌된 게 근데 이 분야에서는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최근 3년 연속. 이 시장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요.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경쟁하는 시장인데요.
조달 우수 제품 지정을 받은 32개 업체들이 수의 계약을 통해서 관급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부의 인증을 받아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쩌면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관급 시장의 매출 비중이 91.4%나 되거든요. 21년 3분기 기준. 그렇다면 정부 정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혹시나 제품의 불량이 발생하면 관급 시장은 아무래도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평판에 영향을 미치고 곧바로 점유율 큰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여기서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관급 조달의 경우에는 보통 1분기에 발주를 계획하고 2분기부터 발주 공고가 시작되고 3분기 이후부터 설치 건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정 예산을 연말에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관행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납기가 하반기, 4분기에 주로 몰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매출도 계절성을 띨 수밖에 없고요. 보시면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몇 가지 위험 요소를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하자면 이 회사가 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가 많았어요. 미래 엔지니어링, 신명전력, 신명전력산업, SM파워텍은 박기행 전 대표이사와 이해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고요. 솔라리츠는 최대 주주의 자녀가 100% 주식을 보유한 회사고요. 넥스트파워는 최대 주주의 배우자가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였어요. 이들 회사와 원재료 거래를 계속했다고 해요. 부품 거래도. 뭔가 가족끼리 다 해먹는 그런 느낌이 조금 쎄하게 들기는 하네요. 근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로서는 박기행 전 대표가 G2파워를 사임을 했고 또 자녀와 배우자분의 지분도 다 정리가 됐고 그래서 이해관계를 해소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모든 이해관계가 싹 정리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해당 회사들의 대표이사들이 과거에 G2파워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조금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위험 요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정부가 바뀌면서 원전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죠. 이 원전을 신재생 에너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동반 성장시키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비중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태양광 쪽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약 속에서 반대로 기회 요인을 찾을 수도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따라 건설 경기가 확대된다면 수배 전반이나 또 현재 개발 중인 친환경 가스 절연 개폐 장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태양광보다는 수배 전반 쪽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요. G2파워의 핵심은 관급 시장이 타겟이다. 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실적은 낼 수 있겠지만 관급 시장의 특성상 어느 한 기업이 독점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양한 중소기업에 기회를 주는 정책 방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외형을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고요. 회사 측이 제시한 신규 사업에는 지금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광섬유 신경망 센서 기반의 안전진단 EPC 사업. 이 사회 간접 자본인 SOC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과열 온도, 진동, 변위에 대한 감지를 기존의 방식으로는 완벽히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여전히 화재, 붕괴, 폭발, 싱크홀 등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전에 방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선진국에서 광섬유 기반의 진단 장치가 곽강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G2파워도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친환경 가스 절연 개폐 장치 GIS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고압 전력 설비의 핵심 부품인 차단기는 주로 육불화학 가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가스 절연 개폐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 사업이고요. 이를 통해서 아무튼 포트폴리오는 조금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공모자금도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비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근데 1순위는 신축 공장 설립에 쓸 계획입니다.
네, 나머지 일부는 채무 상환에 쓸 계획이고요. 네,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 실적 보겠습니다. 20년에 관급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매출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어요. 순이익도 20억 원대,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순이익을 시현하고 있고요. 업종 평균 대비해서 높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급 시장을 대상으로 한 덕분이에요. 민수 시장보다는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가거든요. 아무튼 이 정도의 실적에서 추가적으로 외형 성장이 가능하냐,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무 안정성 지표들도 괜찮습니다. 20년부터 이익 잉여금이 증가했고 또 전환 상환 우선주도 모두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서 부채 비율이 확 개선됐어요. 이번 공모자금의 일부도 채무 상환에 쓸 계획이니까 재무 안정성 지표는 더 좋아지겠네요. 넘어가서 공모 관련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총 88만 5천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13,500원에서 16,400원을 제시했습니다. 총 공모 규모는 약 145억 원, 예상 시가총액은 약 605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매우 작은 종목입니다. 소형 종목이에요. 수요 예측은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요.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됩니다. 청약은 22일, 23일 이틀간 진행되고 환불은 3월 25일에, 상장은 4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물량도 적은데 두 개 증권사가 나눠 가졌네요. 이번 공모 구주 매출이 있어요. 16.7%로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근데 구주 매출의 주체가 김영일 G2파워 회장의 자녀들과 배우자라는 사실, 요게 정말 탐탁지 않습니다. 회장 일가가 이번 공모를 통해서 돈을 챙기게 되는 거죠. 사익을. 공모가 밴드 기준으로 약 20억 원에서 2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공모자금이 회사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도 부정적인데 그것도 회장 일가족의 품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하니 이건 좋게 볼 수가 없겠습니다. 회사의 장기 성장을 만약에 확신했다면 이렇게 지분을 팔지도 않았을 테고요. 우선 넘어가서 상장 직후에 유통가는 주식수를 보면 비율로 28.70%, 금액으로 계산하면 163억 원, 기존 주주의 비율은 2.96% 정도가 됩니다. 이게 G2파워의 확실한 강점이에요. 유통시총이 매우 낮다는 거, 200억 원이 채 안 된다는 거. 여기 그리고 기존 주주 비율도 낮다는 거. 진짜 다행인 게요. 이 회사는 재무적 투자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FI가 보유한 지분이 상장 후 주식 총수 대비해서 약 25% 수준이에요. 근데 다들 1개월 보호예수가 걸려 있습니다. 상장 직후에 유통되는 물량은 없어요. 근데 이게 자발적으로 약속한 건 아니고요. 1개월 보호예수를 상장 예비심사 청구일 기준으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이기 때문에 1개월 동안은 의무 보유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요. 1개월 뒤에는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겠죠. 이 재무적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이런 측면에서 G2파워의 상장 후 주가 흐름을 좋은 방향으로 전망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은 행사 기간이 2023년부터라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풀릴 물량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 광명전기, 비츠로테크 두 개 기업을 선정했는데요. 여기에도 또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우선 두 개 기업의 평균 PER은 22.45배로 계산이 됐어요. 자, 근데 첫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는요. 비교 기업으로 총 5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재룡전기, 서전기전, PNC테크, LS일렉트릭, 광명전기. 근데 여기서 재룡전기의 PER이 47.29배로 엄청 높았고요. 서전기전은 2021년 전체의 실적을 놓고 보면 적자를 냈고요. LS일렉트릭은 매출 규모가 엄청 커서 비교 대상으로 삼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 비교 기업을 대폭 조정한 거죠. 광명전기만 넣고 비츠로테크를 새롭게 편입했어요. 근데 최종적인 평균 PER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23.61배, 정정신고서에는 22.45배. 자, 그래서 주당 평가가액 산출 어떻게 했나 보시죠. 21년 3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인 28.6억 원을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요. 주당 순이익 776원을 계산했고요. 여기에 적용퍼 22.45배를 곱해서 주당 평가가액 17,429원을 도출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에 적용된 할인율을 한번 보세요. 22.54%에서 5.91%밖에 안 줬어요.
정정신고서에서 PER을 조금 낮추면서 주당 평가가액도 같이 조금 낮아졌는데요. 공모가는 적정하다, 그대로 가겠다라고 해서 할인율은 더 낮춰버린 겁니다. 상단 기준으로 5.91%면 할인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총 정리하자면 유통시총이 200억 원 미만이라는 거, 163억 원대라는 거, 요거를 제외하면 딱히 뭐가 아주 매력적이라거나 기대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공모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통 규모에 따른 상장일 오버슈팅을 기대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수요 예측 결과가 어떨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결과 나오면 영상 만들기 전에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바로 공유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투에 15만 4,875주, KB에는 66,375주가 배정이 됐어요. 워낙 물량이 적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가 무난하게라도 나와준다면 균등은 한 주도 받기가 어렵겠죠. 네, 청약 수수료, 계좌 개설일 체크하시고요. 청약 한도 보시죠. 한투는 50% 등급에 해당을 한다면 1000주까지밖에 청약이 안 됩니다. 청약 증거금으로 820만 원. 여러분, 만약에 비례 경쟁률이 1000대 1에 넘어가게 되면요. 최대 한도까지 청약을 하더라도 비례 한 주를 배정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또 100% 등급이라고 해도 2000주까지밖에 청약이 안 되니까 조금 난감하네요. KB증권의 상황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대 등급이 아니라면 청약에 참여할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어요. 물론 수요 예측 결과가 별로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요.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 20주입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16만 4천 원이 필요해요. 균등만 하실 분들 꼭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저는 21일에 수요 예측 결과 나오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오랜만에 유일로보틱스가 따상을 이렇게 좀 잠가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기분이 좋네요. 내일 또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집에서든 외부에서든 주말 꽉꽉 채워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